안녕하세요. 쿨캣입니다. 아시다시피 쿨캣은 미대생이에요. 제가 전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제가 전기기능사 공부를 잘 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미대생이 한번 전기기능사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해보고 공유해보려고 해요. 저처럼 아무 상관없는 비전공자, 전기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인분들 같이 공부하면 좀 어려운 점도 공유하고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첫 시간에 해볼 부분은 전기 이론입니다. 전기 이론은 크게 전기자기학하고 회로 이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조금 계산하고 수식 위주의 과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 보는 공식하고 수식이 많다 보니까 이걸 다 외워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수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변형되고 이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미대생이고 미대생이 한번 전기기능사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 이론에서 한번 직류회로 쪽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부하는 건 전기기능사잖아요. 전기가 들어갔는데 도대체 이 전기가 뭔지 알아볼 필요는 있겠죠. 계속 공부할 게 우린 전기에 대해서 공부할 거니까요. 그래서 전기가 뭔지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질의 구성이 무엇으로 돼 있는지 이런 개념을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물질은 다 쪼개면 원자 단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자예요. 이게 다 원자고 그래서 이 원자를 더 열어서 봤더니 원자는 요렇게 여기가 핵이에요. 여기 핵하고 전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전자는 핵 주변에 빙빙 떠도는 거죠. 이렇게 돌고 있고 궤도 따라서. 그리고 이 핵 부분을 좀 더 열어봤어요. 핵을 열어봤더니 플러스 양성자랑 그다음에 중성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랑 중성자 합한 애가 핵이고 또 핵 주변에 전자가 다니고 이걸 다 통틀어서 우리가 원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자는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는데 특히 자유전자라는 애가 있어요. 이 자유전자는 진짜 말 그대로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면서 이 원자들이 막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여기 전자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옮겨갔다가 저기로 옮겨갔다가 이렇게 떠도는 애들을 특히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전자가 자유롭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라는 게 있는데 전하라는 거는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어떤 물질의 성질이에요. 성질인데 뭐 중성 아니면 양성 아니면 음성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 원자를 보면은 이렇게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씩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면 제로잖아요. 그래서 중성이에요. 뭐 양성자가 두 개 있고 전자가 두 개 있다.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해서 중성이에요. 근데 아까 자유전자가 막 이렇게 떠돈다고 했잖아요. 떠돌고 떠돌다가 하나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양성자는 두 개, 전자는 하나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상쇄돼서 0인데 플러스가 하나 남잖아요. 그럴 때는 얘는 양전하를 띈다, 정전하를 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떠돌던 전자가 여기 하나 옮겨 붙었네요. 그래서 전자가 3개고 양성자는 하나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죠.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사라지고 전자만 2개 있어요. 이럴 때는 음전하를 띈다고 해요. 다른 말로 부전하라고 해요. 그래서 전하는 이렇게 중성 아니면 양성, 뭐 음성 이렇게 띄는 이런 전기적인 성질을 말하는 거고 전하량은 이제 이 입자가 띄고 있는 이 전하의 양인 거죠. 이 전기적 성질의 양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하량은 이렇게 Q로 표시를 하고 단위는 요 C, 콜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량 이거 한글로 쓰면 다 귀찮잖아요. 그래서 Q라고 약속을 하고 단위는 우리 1m, 뭐 1cm 이런 식으로 단위가 있잖아요. 이것도 전하량의 단위는 콜롱 C라고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원자를 이렇게 단순화해서 그렸는데 사실은 원자는 요 전자 껍질이라고 양파 껍데기 마냥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어요. 껍질마다 이름이 있는데 K 껍질, N 껍질, M 껍질, L 껍질 이렇게 있고
요 N은 상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껍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껍질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K 껍질 같은 경우는 N이 1이잖아요. 이게 2의 N제곱만큼 들어가는데, 그러면 첫 번째 껍질이니까 2의 1제곱이니까 1이에요. 그래서 K 껍질에는 전자가 2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N 껍질은 N이 2예요. 그러면 2 곱하기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4 곱하기 2니까 8. N 껍질은 8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런 계산 문제는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진 않고요. 원자는 이렇게 전자 껍데기들이 겹겹이 있고, 이 껍질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수가 정해져 있더라. 원자 핵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원자 핵이 잡아당기는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인력이 세고, 멀면 멀수록 원자 핵이 당기는 인력이 작아집니다. 대신에 이 멀리 갈수록 전자의 에너지는 높게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L 껍질하고 K 껍질하고 비교를 하면 L 껍질의 이 전자 에너지가 더 높고, 핵하고는 뭐니까 끌어당기는 인력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기에 대한 용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유전자 아까 위에 있었죠. 이렇게 전자가 빙빙 도는데 어떤 외부 에너지에 의해서 튕겨나가서 뭐 전자가 이탈한다든지 아니면 자유롭게 떠도는, 이렇게 움직이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중성은 양성자 플러스랑 전자 마이너스랑 개수가 똑같으니까 중성을 띠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 대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대전이 뭐냐면 어떤 중성인 물체가 있는데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전하가 재배치된 거죠. 그래서 원래 중성이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똑같이 돼 있었는데, 이게 평형이 깨지면서 양전하를 띠거나 음전하를 띠는 이런 현상이 대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중성에서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어떤 성질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 에너지를 이렇게 받아서 전자가 튕겨나가면 전자가 도망갔으니까 양전하 성질을 띠게 되고, 대신에 전자를 하나 이렇게 더 붙이게 되면 마이너스가 더 많으니까 음전하 성질을 띠게 되는 거죠. 대전체는 뭐냐면 대전된 물체를 우리가 대전체라고 하겠죠. 대전이 아까 정기적인 성질을 띠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정기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물체를 우리가 대전체라고 합니다. 대전된 물체란 뜻이죠. 도체 같은 경우는 저항이 작은 거예요. 우리 저항한다고 하잖아요. 저항이 이제 못하게 막는 건데, 이 막는 게 없으니까 전류가 잘 흐르는 게 바로 도체입니다. 부도체는 이제 저항이 너무 커서 전류가 안 흐르는 물질이죠. 부도체는 뭐 고무나 종이 이런 걸 보면 되겠고, 도체류는 거의 금속 이런 게 전기가 잘 통하니까 이런 게 도체겠죠. 반도체는 말 그대로 도체가 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성격인데 어떻게 보면 스위치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전기가 잘 통하고 한편으로는 또 안 통하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형태니까. 그래서 우리 전자제품의 뭐 핵심은 그래서 뭐 반도체 산업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성격인 반도체가 좀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니까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일과 에너지를 살펴볼게요. 우리 일이라는 거는 물리 시간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물리적인 일하고 전기에서 하는 일하고 좀 비슷한 듯 다른 듯 해서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하기 전에 재미있는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해서 이 위치 에너지는 열 에너지나 뭐 마찰되는 그런 게 없다면은 그대로 에너지는 형태가 보존돼서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지금 하려는 게 이제 위치 에너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위치 에너지는 말 그대로 물체가 어느 정도 높이가 있다면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떤 포텐셜, 힘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낮은 위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0인데 높이 올라가면 떨어지든 뭐 하든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으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이 에너지를 가지려면 어떤 힘의 근원이 하나 있어야겠죠? 그걸 우리가 물질의 무게, 어떤 무게감이 있는 덩어리를 하나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무게가 우리가 뭐 단위가 그램도 있고 킬로그램,
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매스의 질량인 m을 써서 우리가 어쨌든 무게가 있는 어떤 물체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 물체가 어떤 힘을 받는지 살펴볼 거예요. 우리 지구에는 중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력이라 하면은 끌어당기는, 아래로 떨어지는 어떤 힘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는데, 지구에서만 있는. 그래서 이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가 중력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리, 높이, h만큼 올라갈 거예요. h는 하이트, 높이겠죠. 그래서 뭐 1m든 2m든 어쨌든 올려줄 거고, 1m 올라가는 것보다는 2m 올라가는 게 더 힘이 많이 들고 에너지 값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무게를 들려면 우리 이걸 짊어지고 어쨌든 산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힘이 드냐? 무거운 물체를 들고 가는데 중력이 자꾸 끌어당기니까 우리는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온 공식이 이겁니다. 힘은 질량 곱하기 중력. 우리 책 한 권 들고 가면 안 무겁지만 책 10권 들고 가면 무겁잖아요. 그래서 질량이 커질수록 우리가 힘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식이에요. 힘 F는 질량 곱하기 우리가 받는 중력. 요 식을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힘에다가 이동거리가 많아질수록 에너지 값이 커진다고 했잖아요. 1m보단 2m가 더 크고. 그래서 움직인 거리 h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나온 수식이,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수식은 질량 곱하기 중력 곱하기 높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수식을 F 곱하기 H라고 쓸 수 있어요. 힘 곱하기 높이. 근데 우리 F를 구하는 게 질량 곱하기 중력이었잖아요. 여기에 높이만 구하는 거랑 어쨌든 같은 식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전기장이란 중력장처럼 어떤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 전하가 갖는 위치 에너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물리적으로 어떤 무게감이 있는 물체가 필요하다면 전기장에는 어쨌든 전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전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전하를 끌어올려줘야 에너지 빵에서 높이 올릴수록 이 전기 에너지 포텐셜이 높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거는 보기 편하게 똑같이 세로로 했지만 전기는 이렇게 가로로도 쓸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그래서 얘는 하이트가 아니라 D를 썼어요. 디스턴스, 거리이고요. 1m 이동했다, 1cm 이동했다, 뭐 요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얘도 전하를 움직이려면 어떤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하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많이 들 거예요. 옮겨야 되는 전하가 많으니까. 그래서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의 세기. 전기장이 세면 셀수록 힘이, 끌어당기는 힘이 세니까 올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에서는 힘을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의 세기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 전압에 대해서 이따가 할 건데, 전압은 어떻게 보면 전위차예요. 전기적인 에너지 값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차이가 나는지 요걸 보는 건데, 우리가 전압을 V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V 값을 구하는 거는 전기장의 세기 곱하기 이동거리. 그래서 V는 ED라는 식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하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식은 여기가 힘인 거죠.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의 세기. 그리고 요 이동거리 D만큼 곱한 공식이 우리가 전하 Q에 대한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으로 볼 수 있어요.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의 세기, 그 다음에 이동거리. 그래서 QED로 표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요 전기장의 세기 곱하기 이 거리 이렇게 해주면은 이거는 전압을 구하는 공식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간단하게 바꿔보면 전하량 곱하기 E 곱하기 D가 우리 전압이었잖아요. 그래서 전하량에 전압을 곱하는 거랑 그냥 QED 이렇게 하는 거랑 식이 똑같더라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요 기본적인 공식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일을 했다 하는 거는 힘과
거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힘은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거리는 성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 거리가 제로예요. 아무런 일 성과가 없어요. 그러면 일을 했다고 안 보는 거죠. 나 죽어라 일을 했는데 사고만 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알바비 같은 거 주겠어요? 안 주겠죠. 넌 성과가 없어. 일을 안 했어. 이렇게 하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뭔가 성과는 있는데 얘가 일은 안 하고 계속 놀고만 있어요. 그래도 돈 주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우주 같은 경우는 방해하는 어떤 힘이나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툭 쳐서 물체가 아무리 이렇게 막 굴러다니고 저만큼 막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힘을 안 줬기 때문에 이거는 일을 했다라고 보질 않아요. 지구처럼 어떤 중력에 대항하는 힘, 노력 요게 있어야 그 거리만큼 얼마나 갔는지에 따라서 네가 일을 많이 했구나 적게 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힘이나 거리 같은 경우는 벡터 값이에요. 힘을 어떻게 주냐? 방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리도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벡터 값이기 때문에 수식에 요 화살표가 있는데 뭐 큰 의미는 없고 방향이 있다. 어떤 벡터 값이다. 요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을 했다 하는 거는 우리가 단위를 줄이라고 J라고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한 거는 힘을 주고 거리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힘을 주는 또 다른 단위 중에 뉴턴이라고 있어요. 이 뉴턴도 어떻게 보면 F랑 같은 힘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F 대신에 뉴턴을 쓰고 우리가 거리는 뭐 1m, 1km 뭐 이런 식으로 단위잖아요. 그래서 거리의 단위인 미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은 F 곱하기 S, 힘 곱하기 거리를 한 거나 뉴턴 곱하기 미터 한 거나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W는 FS, W는 NM 이런 식으로 막 외우면은 헷갈리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수식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면은 굳이 수식을 암기하지 않아도 공식을 이해하는 게 쉽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전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압, 전류, 저항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전압 같은 경우는 어떤 두 지점 간의 이 거리, 디스텐스 간의 전기적인 에너지 차이가 얼마나 나냐 요거에 따라서 전압이 다른 거예요. 요 폭포 같은 경우는 완전 훅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차가 크겠죠. 근데 여기 개울은 어쨌든 이렇게 졸졸 흐르긴 하지만 폭포만큼 전압차가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졸졸졸졸 흐르겠죠. 그래서 전압이 크단 얘기는 어쨌든 전류가 콸콸 많이 팍팍 흐를 수 있다는 거고 전류는 어쨌든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위치 에너지, 이 전하가 갖는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을 봤었어요. 이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전하량 곱하기 전압이었고 그리고 전압은 전기장의 세기 E하고 거리 디스텐스랑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전하량 곱하기 ED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했죠. 어쨌든 이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아까 살펴봤고 그래서 전하량 곱하기 전압을 하면 우리가 이 전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쓰면은 전하량 분의 위치 에너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전하량은 단위가 콜롱이었고 일하는 물리적으로 어떤 일을 한 요거는 단위가 우리가 줄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위 콜롱하고 줄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고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거는 전하량 곱하기 전압인데 이거는 수식을 바꾸면 전압은 전하량 분의 위치 에너지 이렇게 역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전류를 볼게요. 전류는 전자라든지 아니면 양성자가 어떻게 이동했냐 요거에 대한 흐름이에요. 엄밀하게는 여기 양성자 이 플러스 전원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전자만 움직여요. 전자만 움직이는 건데 상대적으로 전자가 막 돌아다녀서 얘가 중성이었다가 플러스가 되거나 아니면 얘가 중성이었는데 마이너스 극성을 띠게 되면 어쨌든 이 양성자도 움직이는 효과를 보는 거죠. 쉽게 말을 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자동차는 앞으로 가는데 나무는 뒤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엄밀히 따지면 나무는 그 자리에 있거든요.
나무는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앞으로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무들도 뒤로 가네? 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전류도 똑같아요. 전자만 이동을 하는 건데 전자가 그냥 한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양성자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전하랑 전자는 반대로 이동한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전자가 일로 가면 양전하는 일로 가고 양전하가 일로 가면 전자는 반대로 가고 그래서 실제로는 전자만 이동을 하는 거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가면 나무가 뒤로 간다고 느끼는 것처럼 양전하는 전자의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상대적으로는요. 그래서 우리가 전류의 크기는 1초 동안에 이 도체를 얼마나, 이 전선을 얼마나 빨리 통과하냐 요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1초 동안에 통과하는 이 전하량을 우리가 전류의 크기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전류는 I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단위는 암페어를 써요. 그래서 이 전류가 단위 시간 동안에 전하가 얼마나 갔냐 이렇게 해서 크기를 구하는 공식은 T분의 Q가 되는 거죠. 단위는 암페어고요. 그래서 1암페어가 나왔던 얘기는 1초 동안에 전하 1콜롱이 갔다 이런 뜻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지만 요거는 전류가 흐른다고 보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자유전자가 그냥 말 그대로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거지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전류가 흐르면 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다 흐르고 있죠. 전자가 왼쪽으로 다 흐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성자는 가만히 있지만 반대쪽인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전류의 개념으로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저항을 볼게요. 저항은 말 그대로 저항하는 거예요. 어떤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 대항하는 요소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고요. 단위는 R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전류가 미친 듯이 흐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적당히 제한하는 역할, 중재하는 역할,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단면적의 반비례, 길이의 비례.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 고속도로를 타러 갑니다. 우리 이제 설 명절이 와서 차 타고 이동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8차선 고속도로고요. 여긴 골목길이에요. 귀경길에 어디가 더 막힐까요? 여기가 더 막히겠죠. 길이 좁으니까 많은 차가 못 가요. 여기는 8차선 막 시원하게 막 10차선 이렇게 뚫려 있는데 전류가 콸콸 흐르겠죠. 근데 여긴 좁으니까 막혀가지고 저항이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길이라면 똑같이 1m라면 이 좁은 게 더 저항이 센 거죠. 그러면 이게 같은 2차선이라고 칩시다. 회색이나 파란색이나 둘 다 2차선이에요. 똑같은 2차선인데 얘는 막히는 구간이 여기고 여기는 갑자기 10차선으로 넓어질 거예요. 똑같은 2차선 똑같은 너비라면은 어디가 오랫동안 차가 막힐까요? 요 긴 쪽이 더 막히겠죠. 여기는 1분 막힐 거 여기는 10분 막히니까. 그래서 너비가 같다면 단면적이 같다면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커집니다. 그 얘기예요. 단면적의 반비례, 길이에는 비례. 길이가 길면 길이 꽉 막히고 단면적이 좁으면 길이 꽉 막히니까. 그래서 저항이 아까 R이라고 했잖아요. 단면적의 반비례, 길이의 비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로우라는 단위인데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저항률을 뜻해요. 그래서 요거는 생략해서 보셔도 돼요. 어쨌든 단면적의 반비례, 길이의 비례를 하는데 또한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저항률을 곱해준 게 저항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전도율? 도전율은 달라요. 전도율이 높을수록 어쨌든 전류가 잘 흐르는 거니까 그만큼 저항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고유 저항의 역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항이 셀수록 안 통하는 건데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은 전기가 잘 통하는 전도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컨덕턴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거는 전기 회로에서 어떤 저항의 역수, 저항의 반대되는 값을 말을 하는데 저항을 거꾸로 뒤집은 거니까
얼마나 전기가 잘 통하는가, 아니면 이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절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어떤 상수로 참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컨덕턴스 G는 저항을 거꾸로 한 숫자이고요. 단위는 모호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걸 응용한 수식이 나올 수 있어요. 컨덕턴스라는 개념 자체가 저항을 거꾸로 뒤집은 값이기 때문에 저항을 거꾸로 한 R분의 1이 말 그대로 요 컨덕턴스 G의 값인데, 우리가 요 기본적인 수식 하나를 더 암기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V는 IR이라는 이 수식인데요. 전압은 전류와 저항에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V는 IR이고요. 그리고 I는 R분의 V,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그 다음에 R,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걸 다시 바꿔서 쓰면은 요걸 응용할 수가 있겠죠. G는 R분의 1인데 R이 I분의 V잖아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V분의 I, 전압분의 전류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도출하는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